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동물의료센터의 원장 윤대영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도 걸릴 수 있는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디스크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아이들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우리 아이들이 다시 건강하게 산책도 다니고 통증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해부학적 구조로 있어야 되는 구조물이고요. 디스크 질환이 있다고 하는 거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 거지 디스크가 없던 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럼 디스크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의 척추와 척추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완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디스크라고 부르고요. 디스크는 섬유퇴화 안에 있는 수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질액은 물컹물컹한 젤리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쿠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걔네들이 옆으로 퍼져나가거나 아니면은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주변에서 동그랗게 이루어서 이런 것들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 질환이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 왔을 때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면요, 일단 첫 번째가 통증입니다. 어딘가를 만지려고 한다던가 할 때 애들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못 만지게 경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석에 숨어서 자기를 못 건드리게 한다거나 하면은 일단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심한 경우에는 마비 증상, 보행 자체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려서 걷는다든지 아니면 마비 증상이 심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하반신 마비, 뒷다리를 아예 못 움직이거나 심각한 경우는 사지마비, 앞다리까지 다 못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허리를 움직이거나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겠죠. 그래서 강아지들도 이렇게 보면 허리와 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디스크, 쿠션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를 이렇게 굽혔다가 아니면 오므리거나 할 때 통증이 오기 때문에 아이가 아파서 불편해서 가만히 엎드려 있거나 벌 서는 채로 그냥 가만히 서 있게 됩니다. 또한 목 쪽도 아프게 되면은 우리 애가 못 움직이고 고개만 들어서 눈을 치켜뜨는 증상들이 보이는데요. 허리가 긴, 특히 닥스훈트나 웰시코기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있는 디스크 파열이 많이 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허리가 길다 보니 하중이 많이 걸려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매트가 깔리지 않은 일반 아파트, 미끄러운 데 생활한다든지 너무 격하게 어디서 뛰어내리거나 뛰어 올라가거나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슬라이딩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급성으로 디스크 파열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증상을 나타내고 아파하는 경우에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증상이 경미한 통증 정도 있거나 하면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가 필요하겠지만은 증상이 심하거나 마비 증상이 또는 아이가 걷는데 비틀거리고 중심 자체를 못 잡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상위 검사, 이제 MRI 검사를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보통 보호자분들이 MRI가 아무래도 고가의 검사이고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는 상위 검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MRI 검사를 꼭 찍어야 되냐고 이제 보호자께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제 경험상 보았을 때 품종소인 그리고 거기에 통증이 수반되면서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MRI를 찍어 보시는 게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MRI를 촬영을 하고 나면 수술이 필요한지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준은 MRI 상에서 얼마만큼 디스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 정도와 현재 아이가 나타내는 증상, 품종,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여 결정을 하는 거고요. 무조건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보존적인 치료, 예를 들어 물리치료나 재활운동만으로도 나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 분야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단계 이상에서는 수술이 일반적으로 지시가 되고요. 3단계 정도에서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적당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추후에 마비가 진행된 다음에 MRI를 찍으시고 수술을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회복이 다 안 돼가지고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호자분도 많이 후회하시고 아이도 계속 힘들게 지내는 걸 보니까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술까지 이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재활 운동과 물리치료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재활 운동의 경우에는 서 있는 운동, 관절의 굴신 운동, 그리고 밸런스 운동 등 다양하게 있고요.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 그리고 요즘에 한방치료, 특히나 침치료를 많이 받게 됩니다. 디스크 수술이라는 것은 척수를 누르고 있는 디스크 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이지 척수 자체의 신경을 회복시키는 수술이 아닙니다. 손상받고 염증이 있었던 척수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 질환은 가벼운 통증도 올 수 있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마비 증상까지 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환자에서 마비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잘못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게 되어 이 질환에 대해서 보호자분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우리 아이가 혹시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꼭 병원에 들리셔서 우리 아이가 건강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